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저희가 오늘은 또 우리 권도영 대표님께서 얼마나 알찬 주제를 챙겨 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건가요? 우리 옛날에 뭐 약속 같은 거 할 때 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이제 약속해. 언제 해봤대 이거를? 좋아요.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야 뭐 이렇게 휘발되잖아요. 우리가 그쵸. 말과 말로 하는 약속들은. 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중에 돈이 오가는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종이에다가 반드시 그게 오고 감에 있어서의 어떤 분명한 사실관계도 적어야 되고 그리고 너와 내가 약속했다라는 서명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를 우리가 제대로 적어야 돈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지킬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에 오늘은 계약서를 잘 준비하고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 네. 뭐 방송 같은 거 할 때도 계약서를 쓰게 맞아요. 되고 어떤 뭐 그 금융상품 가입할 때도 계약서 써야 되고 드라마, 영화, 광고 할 때마다 다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뭐 계약서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게 좀 대표적이에요? 일단 계약서 많이 쓰면 좋죠. 네. 계약서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네. 좋은데 계약서를 많이 쓰고 세금계산서 같은 거를 많이 날린다는 거는 굉장히 내 인생의 매출에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좋은 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을 잘 살피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연금과 보험 같은 상품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금융상품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또 전세 계약을 새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을 사고 팔 수도 있는데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는 또 거래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를 함부로 잘못 쓰면 나중에 큰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시고 계약서를 잘 준비하시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계약서를 가끔 작성할 때가 있지만 이게 내용이 길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기다리고 계시고 이러니까 그냥 승승승 넘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요? 이러면 이제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한테 전화를 하든가 네. 전문가에게 찾든가 아니면 좀 시간을 내서 예. 계약 사인은 제가 조금만 이따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다. 뒤에 누가 이게 키오스크도 아니고 누가 뒤에서 기다린다고 빨리빨리 해버리면 나중에 큰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특히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더 큰일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있고 여러 명의 계약자가 있을 경우에 약관이라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정한 형식을 미리 마련한 형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약관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약속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도 써놨고요. 그리고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런 증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약관을 어긴 사람은 위약금을 지불하는 등 계약 위반했다는 또 책임도 지게 되는 거죠. 나의 권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불리한 약관에 서명하게 되면 부당한 의무만 또 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형식적인 절차라며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계약서 쓸 때 보면 어렵잖아요. 막 맞아요. 종이 많고 글씨 많고 처음 보는 용어 많고 맞아요. 하니까 그런데 또 이제 계약서 쓰려고 하면 그쪽에서 웃으면서 아니 뭐 형식적인 거야. 맞아, 그냥 맞아요. 하면 돼라고 하면 이제 또 그걸 정말 그럴 줄 알고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뒤에서 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작은 돈이라면 괜찮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돈이 크잖아요. 이 관련된 것부터 아니 한번 황인성 좀 아나운서는 어때요? 계약서를 좀 꼼꼼히 보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그냥 저 이게 같은 어차피 믿고 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좀 하고 사람 눈빛 보고 네. 믿을만하다 빨리빨리 사인하고 솔직히 뭐 나오시는 저는 거예요? 드라마를 좀 자주 하긴 해요. 예. 드라마 계약서 같은 경우는 근데 전에 있던 계약서가 거의 참고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쵸. 이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계약서만 그 뭐 업체랑만 잘 쓰면 그 다음 거는 그냥 딱 보고 금액만 확인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요? 분쟁이 되면 뭐 그냥 그 적은 돈이니까 뭐 이 정도야 뭐 하면서 적은 넘어가긴 돈을 하는데 모아야 돼요. 아 그러네요. 근데 사실 뭐 부동산 안 한 번 신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 이제 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뭐 이런 뜻으로 그렇죠. 제가 근데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도 약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네. 얼마 전에 어떤 뭐 지역 행사에서 시장님도 오시고 막 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행사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안 들어오더라고요. 돈이 안 들어오고. 그래요? 계약서를 혹시 뭐 이렇게 뭐 특산품 같은 걸로 준다 뭐 이렇게 써있진 않나요? 뭐 그렇진 않고 계약서를 안 썼어요. 좋은 게 그래요? 좋은 거지 아, 하면 좋은 게 네. 좋은 거지. 카톡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안 되지 않나요? 지방 예. 자치단체랑 이렇게 계약할 때는 위촉장도 오고 막 이러던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확인하면 좋았을 그러니까 텐데. 이제 급하다라고 해서 그냥 아쉽네요. 넘어갔더니 시간이 또 돈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아무튼 네, 예. 어디라고 언급은 안 하겠지만 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강은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못 받은 적은 없지만 이제 예.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제가 뭘 해주는 대신 이제 대가성으로 하는 건데 홍보용인 거죠. 근데 이거를 계약 기간 같은 거, 기간이라든지 어느 정도 선까지 사용할 거다. 이걸 제가 초창기에는 몰라서 그냥 사인을 했는데 그게 2년, 3년 사용하고 5만 대 다 쓰이고 이런 걸 확인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계약서라는 게 특약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특약 상황으로 내 권리를 좀 증명해낼 수 있어요. 예를 네. 들어 통상적인 계약서고 매년 갱신되는 계약서라고 해도 내가 입장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저와 함께 이 공간에서 만나고 있지만 나중에 돼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그렇죠. 뭐 월드스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분이. 그럴 때 이제 그게 발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계약서는 꼼꼼히 좀 보고 그러니까요.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분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부동산 같은 계약에서는 특히 계약금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좀 살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청년이 독립하면서 필요한 부동산 계약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바 네. 있는데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계약서도 그만큼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 관련돼서도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 근데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 이제 가계약이라고 단어가 네, 나오는데 네. 들어보셨죠? 맞아요. 이름이 좀 가벼워요. 가가 가계약. 무슨 가예요? 이게? 가짜 할 때 가짜 계약. 예. 좀 이렇게 뭐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예. 가계약 맺고 네. 이제 갑시다. 네. 본계약이 아니니까 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이름이 가계약이다 보니까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어차피 임시로 하는 계약 아니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은 그렇지 않다. 이것도 계약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판결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오피스텔 매입을 고민하다가 네.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에요. 물론 당장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금액이죠. 네. 근데 이제 계약금은 10% 2,7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중도금하고 이제 말일날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쪽 네. 중개업체에서 가계약을 하고 가라. 네. 가계약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300만 원이다라고 해서 300만 원을 걸어놓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좋은 데가 발견이 된 거죠. 그냥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가계약이었으니까 네.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지 않다. 이건 돌려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법원 판결 역시도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게 가계약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없는 거예요? 몇 %라도? 가계약을 돌려받으려면 확실히 거기다 특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약을 반드시 좀 써서 네. 가계약은 내가 만약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돼서 내가 이전하게 됐을 때는 이 가계약금 돌려주십시오라는 특약을 작성해야 되고요. 거기에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이렇게 써놓은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곧 위약금이다. 그래서 계약이 파기됐을 때 그 위약금을 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또 좋을 수도 있어요. 미리 부동산을 선점하는 의미에서는 좋을 수 그쵸, 있지만 그쵸.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사실 어디 처음 본 데가 마음에 들겠지만 네. 또 돌아다니다 맞아요. 보면 더 마음에 드는 데가 분명 나올 것 같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 8, 9년 전에 그렇게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보는 데가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다행히 거기로 해서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맞아요. 겪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좀 이런 거 좀 방지할 수 있을까요? 백화점에 가서 옷 사보셨죠? 그렇죠. 저는 옷을 살 때 꼭 그렇게 사요. 딱 입어보고 이제 가격도 봐야 되지만 네. 분명히 다른 브랜드에서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옷이 그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뭐 이거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한다고 뭐 그걸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그때까지도 계속 생각이 나면 그거 내 옷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그게 만약에 비싸서 안 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가운데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옷이 더 콩 생각나면 생각난다. 그 옷은 네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막상 가보면 또 없으면
그건 또 포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좀 이렇게 부동산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내게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부동산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해도 충분히 비교해보고 특히 가계약관 같은 거 보낼 때는 더더욱 신중하게 보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임장활동이라고 부동산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최종적으로 가계약관을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약 같은 걸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러는 거를 집주인들이 동의를 해주기도 하나요? 아, 집주인은 동의를 네.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대부분 이제 중개사라고 하는 예. 법적인 공인 중개사가 있으니까요. 그분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당사자와 부동산 계약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중간에 법적인 이런 특약 같은 걸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공인중개사와 잘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네. 한번 짚어보고 또 우리가 또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동차를 어쨌든 운전하다 보니까 꼭 자동차 보험도 있고 맞아요. 뭐 무슨 요즘 막 광고 보면 이 방송 아마 보실 때도 무슨 1588 하면 나오잖아요. 뭐 보험 관련된. 근데 이제 보험은 왜 이렇게 글씨가 많아요? 계속해서 맞아요. 다 못 읽겠어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복잡하고 네. 어려운데 또 진화되고 있기도 해요. 네. 저 자동차 보험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는 탑만큼만 내는 그거 하거든요. 예. 예, 그런 거는 아주 합리적이더라고요. 네, 제가 네. 지금 생각할 때.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라서 온라인 강의가 많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할 때가 많고 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옛날만큼 차량 이동이 많이 없어서 네. 이렇게 진화하는 보험 가운데 또 타는 만큼만 이게 내는 보험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 약관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네. 막 글자가 작고 그다음에 이걸로 막 보험회사가 돈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약관도 착해지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오래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동산 계약은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지만 보험료는요 매달 내가지고 나중에 목돈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쵸. 그 돈을 뒤로 돌아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보험 계약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계약서라든지 이런 계약서를 확인할 때 어떤 부분들을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 보험은 예. 기본 단어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험료는 내가 내는 요금이고요. 네네. 보험금은 내가 받는 혜택이에요. 그러면 요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약서에 써져 있는 대로 내가 내면 되는데 네. 보험금은 내가 받는 금액이에요. 그쵸. 자, 우리 보험이라는 상품은 위험할 때 보호를 해주는 상품이지 플러스 알파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아프고 언제 다치고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떻게 내가 큰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약관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보험 상품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매뉴얼인 약관을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름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배당 유무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당 상품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유배당, 무배당이 나오고요. 아. 중간에는 어떤 이 상품의 기능적인 부분이 나와요. 이게 변액 상품이냐, 뭐 예를 들어 뭐 투자를 해서 보험금이 좀 변화할 수 있는 변액 상품이냐, 아니면 유니버셜 입출금이 좀 자유로우면서 내가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네. 있느냐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보험의 본질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세 번째다. 그래서 머리, 가슴, 배처럼 3단계로 구분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단계. 사실 뭐 보험 같은 거 이렇게 선정할 때 보면 네. 안마 의자를 주겠다, 맞아요. 믹서기를 주겠다,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네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네. 바로는 네. 보험 계약을 하면서 냄비 세트를 주거나 안마기를 주진 않아요. 보험 계약을 위해서 상담을 신청했을 때 줘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 리베이트라는 게 있어요. 네. 보험도 요즘에 투명해졌기 때문에 막 뭐 안 주거든요. 예, 뭐 좀 줬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보험회사의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또 우리 소비자에게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급을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요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TV를 보면서 저 보험 너무 괜찮은데 했을 때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담 신청만 하면 냄비 세트 주겠다 이렇게 맞아요, 써 있는데 맞아요. 상담 신청이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 신청이 중요해요. 실제로 뭐 이렇게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보험은 내가
아플 걸 예비해서 그쵸. 미리 네. 걸어 들어가서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예금, 적금, 펀드는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막 가서 막 찾아보고 사인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암에 걸릴 거, 다칠 거, 오늘 막 차 사고 날 거 이걸 예상해가지고 보험회사 가서 막 찾아서 든다. 이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환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보험은 이제 상담 받는 것 자체가 좀 귀한 행위 같아서 그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상담 많이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네. 한 번은 네. 이렇게 뭐 보험도 그렇지만 요즘 응. 뭐 왜 그렇게 결혼정보회사에서 많이 전화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 뭐 그거는 좀 다르긴 아니, 이제 하지만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지금 그 나이 때 결혼정보회사 저도 결혼정보회사의 1세대예요. 네. 제가 네. 저도 굉장히 높은 레벨로 굉장히 잘 됐던 때가 있었어요. 네. 제가 결혼할 시즌에 결혼정보회사들이 막 생겼었거든요. 네. 그때 뭐 등급이 어떻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좀 많이 즐길 걸이라는 생각에서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랑 결혼했거든요. 오. 그때 이제 조금 더 제가 레벨을 더 네. 높여서 네. 잘할 걸 그랬나? 뭐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될 텐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즐기세요. 예, 괜찮아요. 형수님께는 예. 제가 이 방송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캡처해서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걸로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보험 두 번째가 부가 기능인데 네. 이런 네. 건 좀 어떤 걸 확인해봐야 될까요? 이제 배당이냐 아니냐를 첫 번째 살펴보시고 네. 부가 기능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변액보험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우리 이제 이 방송에서도 다뤘고요. 지금 유튜브에 가시면 이 변액보험과 관련돼서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내가 보험료를 내고서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그 네. 보험금에 대한 부분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걸 투자를 해서 환급을 받는 수 있는 방법, 네. 보험금과 환급금을 조금 더 투자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는 게 이제 변액보험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유니버셜 기능은 이제 부가 기능 중에서 납입이 좀 자유롭고 중도 인출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놓은 게 이제 중간 단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험 보면 뭐 세금 혜택에 대한 또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세금 혜택은 네. 이제 내가 이제 보험료를 내면서 네. 연말정산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장기 유지하고서 네.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연금 저축과 연금 네. 보험입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연금 저축 보험은요. 네. 내가 1년에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 정산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내가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이 보험이 깨졌을 때는 네. 내가 환급받은 부분을 다시 내놔야 되는 그런 아픔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연금 저축보험 말고 연금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네. 비슷한데 요거는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내가 연금은 내가 받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네, 그쵸. 받을 때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는 아. 부분 때문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방송 보고도 알 수 있지만 더더욱 우리가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관련해서 정보는 많은 분들이 사실 놓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냥 광고하면 그게 다 맞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덜컹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보는 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관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상품은 그 약관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 약관이 좀 착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네. 지금 약관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착해지고 시각적으로도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글씨가 워낙 작아가지고 읽기 어렵고 그냥 귀찮은 책 같이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좀 미디어식으로 이제 CD로도 작성이 되고 또 USB 아니면 이렇게 앱 같은 데서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요즘에는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좀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지금은 잘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부동산 그리고 보험 계약까지 이렇게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을 똑똑하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계약을 당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렸는데 또 계약을 하게 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럴 때는 계약서를 어디서 내가 찾지? 내가 그러게요. 어떻게 계약서를 네. 작성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표준 계약서라는 게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쟁을 좀 줄이고자 만들어 놓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기본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특약을 통해서 좀 약한 부분들을 보완하시는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변호사나 이런 계약과 법률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계약하기 전에 좀 미리미리 맞아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좋겠죠. 당연하죠. 찾기 네. 쉬운 생활 법령 정보라는 오.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계약과 관련된 분쟁들, 계약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계약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들, 처리 사항, 신고하는 거, 다 모든 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준비를 했는데도 혹시나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원을 해야죠. 민원. 뭐 아는 네. 형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원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 금융민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민원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과 관련된 분쟁 조정 사례도 여기 들어 있으니까 내가 가입하기 전 이런 사례들을 보고 미연에 나쁜 부분들을 방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보니까 생명보험, 맞아요.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뭐 보험 정도 굉장히 많은데 결혼정보회사도 뭐 보험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전화 많이 받으시나 보네요. 아니 전화를 최근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 즐기라니까. 시기가 있어요. 시기라니까, 네, 즐기라니까. 박람회 어제 문자 알았습니다. 엄청 많이 오고 진짜 작년에 많이 아, 왔어요. 맞았어요. 아, 그럼 내가 좀 더 아직은 괜찮다는 건가? 농담이고요. 이렇게 또 자랑하다 끝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계약은 귀찮은 게 아닙니다. 항상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오스크에서 잘못 누른 거야 내가 한번 잘못 먹으면 그만이지만 맞아요. 계약서는 큰 돈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누가 기다린다고 해서 그걸 설렁설렁 쓸 게 아니라 내가 차분히 읽어보고 꼼꼼히 작성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서 돈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